먼저 황성욱 변호사에게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예.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미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저희도 좀 생각했는데, 예. 탄핵 사유에 이게 들어갔어요. 그 사전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 형사소송법 110조에 의해서 군사보호시설에서는 압수수색이 이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 조문을 이제 들어서 거부를 하는 건데, 물론 그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도 거부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제출 형식으로 갔지만, 지금 어쨌든 이 사태를 가만히 보면 지금 유죄수 감찰 무마라든지 여러 가지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청와대에서 뭐 떳떳하다 그러면은 사실은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료를 충분히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이 참 형사소송법 110조에서 거부할 수 있다고는 돼 있었는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을 보면 이거를 만약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면 헌법 수호 의지가 없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설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웃기는 법 논리일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거부할 수 있지만 만약에 거부했다면 그거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거.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지가 있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헌법과 국토를 수호할 의무를 선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도 아주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법률적으로 보자면 압수수색 영장은 받았지만 지금 집행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검찰, 검사와 수사관 집행하러 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문재인 정권에서 만약 자기네들이 지금 발표하는 것처럼 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럼 주면 됩니다. 이미 제출로. 다 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안 주고 자꾸 뭐 지체하고 또 거기서 내부에서 무엇을 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렇게 한다면 이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미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아마 그러한 정무적 판단을 하고 수사상 기법으로서 영장을 들고 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지금 뭐 얘기하는 거 보면 고래고기 사건으로 지금 이걸 덮으려고 하고 있다. 청와대가 그런 얘기인데, 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좀 더 이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시에 그때 이제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지만 결국 이미 제출받았고 그것이 나중에 탄핵 사유에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지금 현재도 똑같은 상황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말하기는 일단 별론으로 하고요. 그건 별도로 하고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권이 과거의 선례를 존중을 한다면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어쨌든 지금 언론 아직까지 나온 의혹은 그 유죄수 감찰 무마에 대한 민정수석실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누가 봐도 불법이고 누가 봐도 헌법 파괴행위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단죄를 하겠다는 자세로 가야지만 그것이 사실은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흘러온 또 그들이 주장하는 법칙에 맞는다 이 얘기죠. 이 청와대가 어떤 이 부패 의혹 또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밝히겠다는 어떤 그런 자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피의자의 변소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새 자체도 청와대에서 정무 판단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지금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청와대가 만약에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이렇게 피의자가 변소하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뭐 지금 홍철기 부장님 말씀처럼 곳곳에 허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은 자살골을 지금 계속 놓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보도를 드리면서요,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는 이유가요. 논리적인 흐름이 있으면 제가 그냥 쓱 보고선 쓱 말씀을 드릴 텐데 앞뒤가 지금 전혀 맞는 게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보도를 드린다면은 그러면서 A 행정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보 문건이 업무 개통을 거쳐서 민정비서관 바로 백원우죠. 백원우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며 추가 지시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다만 백원우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반부패 비서관실로 이관하고 반부패 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백원우가 이미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백원우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 내지는 백원우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른 얘기를 청와대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 근거로 백원우가 다 기억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덧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백원우 비서관 꼬리 자르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백원우가 기억을 못한다. 못할 것이다. 물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백원을 겁먹은 건가 아니면 꼬리 자르기 하는 건가. 뭐 지금 애매해요, 다. 지금 보면 이게 다 증거로 현출이 나중에 돼야 될 것입니다. 뭐 이메일, 외부망, SNS. 이게 전혀 막 나중에 또 와갖고 뭐 그거는 사라졌다 이렇게 말해서는 곤란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내용 자체가 또 사실에 부합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내용 자체 외에 다른 사정을 전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 증거인멸 쪽에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와대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탄핵 심판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남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뭐 계속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듯이 자기 업무 영역이 아닌 그런 부분을 공적인 기관을 동원해서 결국에는 수사권의 한 주축인 경찰까지 동원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탄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갈리겠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그 내용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뭐지라는 엉뚱한 그런 일을 벌였다는 듯한 증거들이 오히려 속속 나오고 있죠. 예. 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뭐 경찰을 동원해서 선거 부정을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뭐 자기 사적으로 일원이라도 착복을 했습니까? 그거 없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사태는요. 지금 드러난 얼개 자체가 헌법 파괴행위가 벌써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뭐라 그래야 되죠? 언발의 오줌누기라고 해야 될까? 그 조산모사라고 해야 될까? 뻔히 드러나는 그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꾸 요리조리 요거는 저렇고 저런 저렇게 아니라 그렇죠. 예,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 결과적으로 무혐의 받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울산시장이. 또 나중에 검찰에서 중간에 제가 들은 바로는 중간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수사 지휘를 그렇게 했다 그래요. 이렇게 과도하게 나갈 이유가 없다. 그럼 그 과정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해야지 뭐 자꾸 무슨 SNS 이메일 얘기합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청와대의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이 법치주의하고는 아주 거리감한 국정 운영을 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금 어떤 직제와 또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한 게 아니라 마치 조폭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그 얘기거든요. 예. 제가 또 얘기를 드리자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제 각종 소위 적폐라고 해서 많이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건들에서 직권남용이라고 유죄가 떨어진 게 지금 홍철기 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직권남용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예? 왜 민정수석실에서 왜 정무수석실 일을 하냐? 왜 무슨 비서관에서 왜 다른 일을 하느냐? 그거 가지고 다 직권남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네.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자면 100% 선의로 받아들이자면 같은 조직 내에서 일을 하는데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그 한계를 어느 정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다 직권남용으로 처벌했단 말입니다. 예. 그럼 이제 와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자꾸 자살골을 든다고 하는 얘기가 그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이 납득할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지금 검찰에서 오히려 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얘기가 청와대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정말 아주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 오늘 압수수색 이야기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 해야 될 거고요. 오늘 압수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가 안 된다 보니까 소식이 없어요. 사실 저희가 계속 여러분들 이 창성장 별관 보여주고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렇죠. 팩트만 보도하지만 소식이 안 나와요. 만약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다. 그럼 지금 아마 생중계 라이브 MBC, SBS, KBS 뭐 종편 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별의별 음해를 다 퍼뜨리고 거기 또 뭐 검찰 측 소식이다 하면서 또 이야기가 나올 텐데 오늘 너무 조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를 단순히 사건만 보시는 것을 넘어서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실제로 공수처법이 아직 통과도 안 됐지만 벌써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그러면 벌써 이렇게 위축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 같았을 경우에는 뭐 검찰이 전혀 달랐는데 이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 사실은 얼마나 개혁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2시간 반. 긴 진짜, 시간이거든요. 그럼요. 그냥 진짜 조만 하고 왔으려면은 들어간 다음에 바로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가 바쁘다 보면은 사실 뭐 결혼식이 됐던 뭐 빈소가 됐던 들어가서 잠깐 인사드리고 나올 때가 많은데 2시간을 넘게 앉아 있었다는 뜻은 자리를 지키겠다. 난 이 수사에 대해서 명백하게 끝까지 파헤치겠다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말이죠. 시간도 저는요. 6시가 좀 넘어서 6시 반쯤 가서 2시간 30분, 9시까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통 여러분들 조문할 때 이 시간이 제일 분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 사람이 없는 12시쯤, 11시쯤 가서 사람 없을 때 후딱 하고 나오는 게 보통 관례인데 이 시간에 있으면 김태우 수사관도 만날 수 있고요. 다른 뭐 야당의 관계자도 만날 수 있고 굉장히 정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이 자리를 9시까지 지켰다는 건요. 이건 문재인과 한판 해보겠다. 이런 정무적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검찰을 이렇게 지켜보면은요. 검찰 조직만큼 여론에 민감한 조직이 없습니다. 그렇죠. 검찰이 무슨 메시지를 내놓을 때나 수사에 대한 진행을 할 때 우리가 타이밍을 맞췄냐 안 맞췄냐 이런 거 가지고 항상 늘 갑론을박하지만 확실한 거는 검찰만큼 여론과 이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세하고 정확하게. 그런 의미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바쁜 저녁 시간에 가가지고 떡하니 앉아 있었다는 뜻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갔다 라고밖에 할 수 없고 본인은 혹여라도 난 그런 뜻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밑에서는 총장님 그러는 순간 이렇게 메시지가 분명히 언론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해석이 될 테니 만약 그럴 뜻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했다는 뜻은 이런 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행했다. 즉 메시지는 메시지다라고 아예 못을 박은 것 같다고밖에 볼 수 없죠. 아주 대단한 거네요. 이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태호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을 가르쳐 죄를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를 했는데요. 이는 사실 이 백재용 수사관에게 모든 죄를 이 백원호가 덮어씌워서 사실상 타살성 자살에 이르게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윤석열 총장, 이 숨진 백재용 수사관과의 인연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범죄정보 담당관으로 근무하던 10년 전 윤석열 총장과 숨진 백재용 수사관은 함께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빈소를 찾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평소 유능하고 신뢰하던 직원이라 이렇게 세상을 떠난 것이 무척 속이 상한 것 같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렇죠. 이날 백재용 수사관의 빈소에는 밤 늦게까지 검찰 관계자의 발걸음이 이어졌으며 발의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게 전 화면으로 볼까요? 여기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총장이 오니까 검찰 관계자들이 다 간 거 아닙니까? 고위 간부 10여 명과 함께 빈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검찰과 문재인 정권이 격돌하고 있다. 이것도 그대로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까 저희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메시지 안에는 대통령 이 정권과 각을 세우겠다라는 명백한 부분이 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요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이게 웬만하면요 지금 상황이 청와대 그다음에 경찰만 엮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민주당도 왠지 얽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백원우도 현재는 민주당에서 당직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민주정책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있고요. 또 한몸이라고 볼 수 있는 삼철의 양정철이 또 민주당에서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게이트는요, 친문 게이트라는 것은 단순히 경찰이 하명 수사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일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민주당으로 직접적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요,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전쟁을 지금 선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측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인이 최근까지도 매우 헌신적으로 근무해왔고 고인의 사망에 대해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검찰의 칼날이 바로 이 정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도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숨진 백재용 수사관,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 두 차례에 걸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되어 근무를 했습니다. 숨진 이 백재용 수사관 같은 경우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친 뒤 서울 동부지검 소속으로 복귀하였으나 지난 1일 서울 서초동의 지인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되었는데요. 현장에서 백재용 수사관의 자필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되었으며 그 해당 메모에는 윤석열 총장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윤석열 총장께서 가족들을 배려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어용 매체에서 전해지다시피 검찰 수사로 인한 압박으로 자살한 것이 아닌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게 부탁을 하는 것으로 볼 때 검찰에게 본인의 사망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또한 본인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말라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이 휴대전화에는 결정적 증거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숨진 백재용 수사관, 이른바 백원호 특감반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이미 울산지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울산지검의 수사 내용을 넘겨받아서 백재용 조사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선거 개입 하명 수사 논란을 적극적으로 본격화한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 이 백재용 조사관의 사망 당일인 지난 1일 오후 6시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 내지 면담을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이와 관련되어 검찰은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게서 백원호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전달했고 이를 관계기관인 경찰에 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저희 홍철기 부장이 보도를 해드렸지만 백원호 청와대 민정수석관이 전달한 이 첩보 문건 자체가 경찰 양식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즉 경찰과 청와대가 미리 사전에 기획하여 선거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점이 바로 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이 검찰은 백재용 수사관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여 유리품을 확보를 하였는데요. 지난 2일 오전 오후 3시 20분부터 5시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백재용 수사관의 휴대전화, 자필 메모 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2일 오후 9시 입장문을 발표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 수사 중 백재용 수사관이 사망한 경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는 그만큼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에 제대로 협력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찰은 지금 현재 선거 개입 사건 관련되어서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인 경찰이 말 그대로 무언가를 자신들이 은폐하고 무언가에 대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휴대전화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자신들도 들여보자 이런